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20시간 만에 완성하는 일본어 비즈니스 회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저희 오늘 뭐 공부하는지 봐야겠죠? 뭐예요? 오늘 공부하는 거. 저기 제2강 소개하기라고 돼 있어요. 소개하기가 일본어로 뭐였을까요? 저희 1강 맨 끝에서 살짝 공부하고 왔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소개하기. 쇼가이 스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쇼가이 스르라고 해요. 한국 발음이랑 엄청 비슷하죠? 외우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쇼가이 스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강에서는요. 처음 만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회 이상 만나는 사람과 어떻게 인사하는지 공부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 오늘은 그냥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이런 표현들을 배울 거예요. 자, 결국은 같은 소개하기이기 때문에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본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살짝만 복습하고 갈게요.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하기로 했죠? 좋아요. 하지메마시테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처음 만났을 때 하지메마시테. 그 다음에는 상식적으로 그죠? 전 어디 어느 회사 다니는 누구입니다. 뭐 자파니즈노 키무 데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파니즈노 나무 데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항상 세트 3개. 도우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도우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해서 그냥 숨도 쉬지 않고 3개 하면 돼요. 하지메마시테. 자파니즈노 나무と申します. 도우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하시면 100점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만났을 때는 뭐 오세아니 나리마스. 나무 데스. 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이런 표현들 공부했어요. 자, 지금 듣는데 좀 낯설으시다 하시는 분은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지난 강의에서 공부했던 내용 눈으로 쓱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정도는 쉬워요. 들어본 적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본어 표현을 통해서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또는 타인을 정중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쇼가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은 오 플러스 명사 플러스 구다사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뭔가 문법 같아서 너무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뭐뭐뭐뭐 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저희 간단하게 해서 배우고 갈 거예요. 본문 속에 나오는 단어를 활용해서 정말 여러 번 발음을 할 거니까 금방 외우실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해주세요 라는 문형을 사용해서 정중한 표현이죠. 이걸 사용해서 이제 정중하게 요청 상황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대되죠?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기소개 먼저 할 거예요. 자기소개 할 건데요. 지난번처럼 첫 만남, 자기소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진 다음에 살짝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장면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한마디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합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읽어보실까요? お待ちしておりました. お待ちしておりました 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워 보여요. お待ちしておりました. 굳이 끊는다면 여기서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お待ちしておりました. お待ちしておりました라고 하고요. 자, 이제 좀 익숙해졌죠? 그러면 살짝 분해를 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오는 그냥 일본어에서 예쁘게 말하는 정중한 표현이고요. 마츠라는 기다리다. 그쵸? 기다림. 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마치 시테 오리마시다 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마치 시테 오리마시다. 나는 누구누구의 어느 지난번에는 난 어느 회사의 누구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더 당연히 이제 회사 안에서 만난 장면이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본인이 속한 이제 부서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영업부를 선택을 했어요. 영업부의 김사랑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거예요. 너무 쉽죠? 그냥 영업부를 검색을 하시면 돼요. 검색을 하시고 이걸 달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본인이 속한 부서 다양하게 있죠. 뭐 회계일 수도 있고 뭐 영업일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제조업일 수도 있고 그냥 제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라던가 뭐 법무부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다 그냥 한번 검색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속한 부가 뭐지?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고 한번 발음을 해보시면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부의 김사랑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하죠? 에이교부노 김사랑입니다. 일본어로 키무 데스 라고 그냥 하시면 돼요. 키무 토모시마스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냥 김만 말하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이 잘 외워집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게 한국 사람들이 성이 아무래도 다양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키무, 바크, 이, 키무상, 키무상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긴 해요. 하지만 그 아래의 이름을 외우는 게 일본 사람에게는 대단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라서 우선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어느 부에 무슨 일을 하는 키무상 이런 식으로 외우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이런 부서의 이름을 공부를 할 거예요. 영업부가 뭐라고 했죠? 에이교무예요. 그래서 부는 똑같이 일본어로도 부예요. 영업이 조금 달라요. 근데 사실 거의 비슷하죠? 발음해 볼게요. 에이교라고 해요. 자, 이거 에이교우라고 하셔도 되는데요. 연음 처리를 해요. 그래서 에이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교부노 키무데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업부의 김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인사를 하면 되겠죠. 자, 필요한 게 있으실 때에는 이거를 일본어로 어떻게 만들죠?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동사가 이렇게 막 연결돼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좀 편한 길이 있어요. 특히 필요한 게 있다. 뭐뭐뭐뭐가 있다 라는 식으로 보통 이렇게 뭔가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연결될 때 그냥 일본어에서는 형용사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로 처리를 하던가 명사, 명사로 할 수가 있는 게 일본어 특징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때에는 한 번 더 그냥 필요할 때에는 이라고 편하게 가셔야 됩니다. 이런 사고 전환을 안 하시면 절대 일본어 말 못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에는, 궁금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필요하는 일본어로 히츠요나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형용사구나 라고 해서 한번 발음하시고 외우시면 돼요. 필요하니 뭐라고요? 히츠요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히츠요나 때는 뭐죠? 토끼라고 해요. 이거 예를 들어서 한시라고 할 때는 읽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이럴 때는 이치지라고 하거든요. 혹시 못 읽으실까 봐 이치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때를 말할 때, 밥 먹을 때, 갈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는 토끼라고 읽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실 때에는 라고 본 순간 복잡해 라고 하면은 어떻게 형용사로 바꿀까 명사로 바꿀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에는 으로 가셔야 됩니다. 히츠요나 토끼와 그대로 가시면 되죠. 언제든지 이츠데모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츠데모라고 하면은 언제든지라는 표현입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 딱 보면 어렵죠. 말해주세요 하면 뭔가 그래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이라고 하면은 대단히 힘들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오하나시 쿠다사이 예요.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오하나시 쿠다사이 어디서 본 단어예요? 그쵸? 하나스 해서 이야기하다라는 것에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이야기 주세요예요. 이게 말씀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한국어에서는 말이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뭔가 말씀에 해당하는 다른 단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럴 때는 보통 오 플러스 이야기, 명사 주세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도 되겠죠. 그러면은 인츠데모 시츠몬 쿠다사이. 그렇죠? 시츠몬은 고가 붙어요. 그래서 이츠데모 고 시츠몬 쿠다사이 라고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오 플러스 명사 플러스 쿠다사이. 저희가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학습 목표는 이겁니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을 외워달라는 게 아니고요. 말씀해 주세요가 일본어로 뭐죠? 오하나시 쿠다사이. 오하나시 쿠다사이 라고 해서 이렇게 딱 입에 붙이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는 뭐라고요? 이츠데모 오하나시 쿠다사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목이 거절하기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사과하는 표현은 어떨 때 쓸 거냐면요. 내가 미안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아까처럼 실수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미안한데 난 그건 좀 못하겠다라고 할 때. 정말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경우 송구스럽지만 예를 들어 송구스럽지만이라던가 뭐 실례지만에 해당하는 사과하는 표현을 배울 거예요. 자, 어떤 건지 기대가 되시죠? 짠! 미안합니다만 거절이나 부탁의 말 앞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미안하다라는 말 달고 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다도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스미마생, 모시아게 아리마생을 앞서 배웠지만 이번에는 다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인의 일본어 사용에서는 스미마생만 나와요. 그냥 스미마생가라고 하면 사실 모든 상황에 쓸 수 있기는 한데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니까 조금 더 이제 정중하고 예쁜 일본어를 배워볼 거예요. 이거 메일에서 진짜 많이 쓰여요. 오소레 이리마스가 한 번 더. 오소레 이리마스가 오소레 이리마스가예요. 뭔가 부탁할 때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말할 때 요청할 때 반드시 꼭 나옵니다. 오소레 이리마스가 죄송한데요 라고 할 때 오소레 이리마스가예요. 스미마생을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소레 이리마스가 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나중에 일본 사람과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한번 이렇게 쓱 보세요. 정말 오소레 이리마스 반드시 많이 나와요. 이거 대신에 쓰는 말이 두 번째예요. 교슈쿠 데스가 한 번 더 교슈쿠 데스가 라고 해서 이런 표현도 있구나 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오소레 이리마스가 교슈쿠 데스가 한 번 더 오소레 이리마스가 교슈쿠 데스가 라고 해서 부탁하기 전에 반드시 쓰는 쿠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안한데 지난번 요청받은 건인데요.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건인데요 라는 표현을 갖고 와봤어요. 무슨 건인데요 라고 했을 때 이걸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건이 일본어로 뭘까요? 지금 막 예측하고 계시죠? 건이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 이거 한자 이거잖아요. 캔이라고 읽어요. 자, 이거의 품사는 뭘까요? 품사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명사예요. 건이잖아요. 건, 명사예요. 그냥 한자 하나에. 명사인 경우에는 당연히 앞에 명사가 붙을 땐 노가 붙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청받은 건입니다 라고 하면은 고요세노 켄 데스가 아니면 메일 받은 건인데요. 메일노 켄 데스가 라고 해서 쓰이기 때문에 노 켄 데스가를 항상 세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공유해 주신 건인데요 라고 하면은 고교유노 켄 데스가 라고 해서 외울게요. 노 켄 데스가 라고 해서 보통 메일 제목에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스케줄의 건, 스케줄의 켄 이라고 해서 그냥 제목으로 딱 박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케줄의 켄. 뭐 아까 견적서의 건 이런 거 있잖아요. 미츠모리쇼노 켄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봤어요. 그 요청 받은 건 저희 공부했죠. 받다의 경어 표현은 이타다쿠죠. 그래서 그거의 과거형을 활용한 표현이에요. 이타다이타 켄 데스가 이타다쿠의 과거형이에요. 이타다이타 켄 데스가 한 번 더 이타다이타 켄 데스가 라는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죄송한데 그 건 말인데요. 저희 다른 일정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할 거거든요. 자, 다른 일정 때문에 일본어로 막 지금 떠오르시는 게 보통 두 개 중 하나예요. 카라 떠오르신 분 계실 거고요. 다음에 보통 이 두 개를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맞아요. 실제로 맞고요. 다만 제가 여기다가 적은 건 타메죠. 후자. 타메. 이게 조금 더 정중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는 이걸 쓰세요 라는 뜻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타메도 마찬가지로 노 타메로 통째로 외웁니다. 아까 나니나니 노 캔데 라고 했죠. 뭐뭐의 건으로. 그리고 스케줄 때문에 스케줄 노 타메 라던가 요산ですね. 요산 뭐죠? 예산. 요산 노
다메라는 식으로 해서 명사 플러스 노 다메라고 하시면 뭐뭐 때문에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라보다는 타메가 정중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선 타메를 쓰자는 거고요. 가끔 이거 질문하시는 분도 계셔서 갖고 오긴 했어요. No say 네 라고 해서 1대1 대응되는 게 있어요. 같은 뜻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탓이에요. 탓. 그러니까 당신 탓에 아니면 뭐 스케줄 탓에 이런 식으로 좀 그 사람이나 그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좀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메를 써주시면 좀 중립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타메를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그래서 죄송한데 좀 양해해 주세요. 어서레 이리마스가 죄송한데 교시쿠 데스가 라고 하고 쓸말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겠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까 했던 표현이네요. 시대쿠다사이. 양해가 뭐더라? 양해라는 일본어 표현은 이해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 해주세요. 리카이 시대쿠다사이. 리카이 시대쿠다사이 하면 어렵지 않죠? 좋아요. 리카이 시대쿠다사이. 그거를 아까 했던 표현을 활용을 해서 또 써볼게요. 고 리카이 오네가이 이타시마스. 고 리카이 오네가이 이타시마스 라는 표현으로 지금 사실 복습한 거예요. 같은 표현을 지금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한 거고 앞에서는 다른 표현을 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양해해 주세요. 리카이 시테쿠다사이. 고 리카이 오네가이 시마스 라는 거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좀 정중하게 거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적절한 비즈니스 일본어 회화를 구사할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약속 잡기 아포오토르가 오늘 수업 내용이죠. 그래서 약속을 잡아볼 건데 보통 약속을 잡을 때 저희는 뭐라고 말을 하죠?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일정을 먼저 물어보죠. 그래서 편하신 시간 말씀해 주세요. 이런 대화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거예요. 내가 방문할 건데 찾으러 갈 건데 찾아뵈러 갈 건데 언제가 좋으세요? 라고 물어볼 거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보통 이것부터 시작을 하죠. 괜찮으시다면, 그래서 멋대로 방문하면 실례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붙여주는 게 일본에서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이를 일본어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읽으신 분도 계시겠죠. 보통 괜찮다라고 했을 때 일본어에서 다이조부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거 여기 적어놨어요. 다이조부라고 해서 보통 괜찮아, 다이조부라고 기초 일본어 회화에서 배우고 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즈니스 표현이에요. 자, 읽어보실게요. 요로시케레바, 요로시케레바. 한 번 더, 요로시케레바. 라고 해서 요로시케레바 라고 통째로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처럼 이것도 통째로 외우시는 거예요. 요로시케레바 하는 식으로 해서 괜찮으시다면 이라고 앞에 물어볼 거고요. 괜찮으시다면 자, 내일 인사드리러 갈게요. 내일 찾아뵐게요 라고 했을 때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내일, 너무 쉽죠? 내일 여러 번 했어요. 아시다, 오늘은 쿄, 내일은 아시다, 오늘은 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인사드리러 갈게요. 자, 드리다. 너무 어렵죠? 한국어도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은 드리러 이런 말 하지도 못해요.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아이사츠, 수르라는 게 가장 인사하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수르를 드리다로 올리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활용하는 게 이 표현입니다. 오우카가이 시마스. 오우카가이 시마스 라고 해서 지금 딱 들었을 때 너 좀 낯설어 할 수 있겠지만 똑같이 밥 먹기 전에 이따다키마스 하는 것처럼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오우카가이 시마스, 오우카가이 시마스 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까가우라는 동사가 따로 있어요. 우까가우라는 동사가 있고 그것은 이제 입구의 경어 표현으로 따로 학습을 하는데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일본어 비즈니스 회화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입에 붙이실 거예요. 이타다키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요로시케레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오우카가이시마스 붙여서 할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인 설명을 살짝 드리자면 오라고 해서 미화어 붙고요. 동사
의 명사 중지형이라고 해서 명사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명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시마스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을 했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고 이대로 통째로 외우실 거예요. 한 번 더. 오우까가이 시마스. 오우까가이 시마스. 괜찮으시죠?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뭐 물어보죠? 편하신 시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갈게요 라고 물어보죠. 자, 여기서 시간 일본어로 지강이라고 하죠. 지강. 이런 건 그냥 사실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검색해도 나오고 사전해도 나오고 해서 어렵지 않아요. 시간. 과는 일본어로 토죠. 과는 일본어로 토죠. 장소는 마쇼. 마쇼라는 거죠. 이건 나중에 이제 명사로 정리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여기가 중요하죠. 편하신. 이거 일본어로 어떻게 하죠? 편하다. 일본어로 뭐 라쿠다라는 표현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신 거고 편하다, 편리하다니까 벤리다 이런 식으로 떠올리실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하나 표현 외우실 거예요. 좀 길기는 하네요. 그쵸? 고츠고우노 요로시예요. 한 번 더. 고츠고우노 요로시라고 해서 조금 길기는 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살짝 해석만 해드리자면 고, 미화어 붙었고요. 츠고우 하면은 이제 스케줄, 상황 이런 뜻이에요. 이거에 좀 비즈니스다운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고츠고우 하고 노는 뭐예요? 그냥 의죠. 그래서 스케줄이 좋을 시간이나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츠고우노 요로시는 항상 세트로 나와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대부분 고츠고우노 요로시 마쇼와 도코 데스까? 고츠고가 요로시 데스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장면에서 쓰이는데 대부분 괜찮으세요? 편하세요? 라는 식으로 쓰인답니다. 그래서 고츠고우노 요로시에서 이거는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고츠고우노 요로시 지강이야 마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쉬어가는 타임이죠. 가르쳐주세요. 일본어로 뭐죠? 가르치다? 오시에르라는 동사가 있죠. 그래서 뭐뭐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오시에테 구다사이 해서 태형으로 붙이고 구다사이 오시에테 구다사이 해서 오시에테 구다사이 태형에 구다사이 붙이는 표현이 있죠. 그냥 이거는 사실 비즈니스 하다 보면 가르쳐달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일정 가르쳐주세요. 뭐 정보 가르쳐주세요. 변경사항 가르쳐주세요 라고 해서 사실 앞에서 그냥 명사 하고 나서 고렌라쿠 쿠다사이 연락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자고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태형을 활용해서 테 쿠다사이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거 하나는 테 쿠다사이 말고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오시에 테 이타다케마스까? 오시에 테 이타다케마스까?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타다쿠가 받다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예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해주세요 라는 그냥 마침표가 들어가는 문장이고요. 이타다케마스까? 딱 봐도 카죠. 그래서 물음표가 왠지 뒤에 들어와야 할 것 같죠. 그래서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일본식 화법 중에서 뭐냐면 뭐뭐 해주세요 라는 말보다는 뭐뭐 해주실 수 있겠어요? 라는 식으로 좀 완곡하게 상대방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사실 느껴요. 한국 사람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본 분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 이런 식으로 하면 대단히 압박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상대방이 항상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느끼게끔 편안하게 뭐뭐 해주겠어요? 라는 식으로 질문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낯설으실 수 있지만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 한번 귀에 듣고 넘어가시면 일본 분들이나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일본어를 들으실 때 이게 그거구나 라고 아실 수 있으니까 그냥 추가적으로 설명드렸어요. 일본어의 경어는 기본적으로 세 단계로 나뉘거든요.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하죠? 그 중에서 저희는 겸양어를 공부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 또 학습 목표가 뭐죠? 그렇죠? 겸양어의 대표적인 문형을 공부할 거예요. 읽어보시겠어요? 오, 고. 이거 뭐죠? 맞습니다. 미화어예요. 미화어. 오네가이 이런 거 있죠. 네가이가 아니라 오 붙었었죠. 그런 거 붙었었던 거. 미화어 플러스
마스형, 마스형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오네가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오네가이 시마스, 오네가이 시마스 이런 형태에서 마스형이라는 단어가 뭐 이런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시마스는 뭐죠? 네, 뭐뭐뭐뭐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뭐예요 이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찬찬히 예문 살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어 표현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희 처음에 경어 뭐라고 읽었죠? 개고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개고 경어 표현, 개고 효갱이라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경어 표현을 오늘 살펴볼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어의 경어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1번 대내고 정중어입니다. 그래서 정중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동사 뭐죠? 먹다. 일본어로 다베르 맞아요. 그쵸? 다베르. 그거는 반말이죠. 먹다. 다베르죠. 먹습니다. 일본어로 다베마스라고 하죠. 그래서 마스가 붙는 형태, 그걸 정중한 형태라고 해서 정중어라고 하는구나. 그냥 단어만 어렵게 붙인 거예요. 그 다음 겐조고라고 했죠. 겐조고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죠. 겐조고 나를 낮추는 경어예요. 나를 낮추는 경어.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죠? 잠깐 밑에 것까지 읽고 올게요. 자, 세 번째 뭐라고요? 손깨고 존경어라고 하죠. 앞에 것과 조금 대비되게 이건 존경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높이는 경어예요. 상대방을 높이는 경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뭐 합니다 라는 거는 그냥 마스형, 정중한 형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조금 특이하죠. 일본의 그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우치토 소토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한 이 단체는 낮추고 상대방이 속한 저 밖에 소토에 속하는 사람들은 높이고 뭐 이런 단어를 했죠. 그래서 우리 회사 하면서 헤이샤 이런 단어들 공부했었잖아요. 그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뭐냐면요. 자, 상대방이 있고 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둘이 동등했어요. 근데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높인 셈이 됐죠. 그래서 나를 낮추는 표현을 겸양어라고 하고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렇게 높이면 봐봐요. 그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을 높였더니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네요. 그래서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게 나를 낮추는 게 겐조고고 상대방을 높이는 게 손깨고 존경어입니다. 그래서 다베르의 예를 들자면 자, 마스형은 그냥 다베마스였죠. 자, 그 다음 겸양어는 다베루가 이따다쿠가 돼요. 이 형태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포인트가 이 존경어, 경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건 좀 너무 나에게 벅찬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러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면 저희가 이미 다 봤던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따다쿠 어디서 많이 봤어요? 사세테 이타다키마스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합표 사세테 이타다키마스도 했었고 밥 먹을 때 이타다키마스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그럴 때 내가 잘 먹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나를 낮춘 표현입니다. 알고 봤더니 겸양어였네 이 정도로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베마스 이거는 마스형 정중어고 다베루의 겸양어 동사는 이따다꾸구나. 이거는 내가 봤다. 한국어로는 잘 느낌이 안 오시죠? 근데 이게 존중어, 경어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베루의 손깨고는 뭐냐면요. 보시겠어요? 메시아가르입니다. 이거 똑같은 다베루인데 뭐 이렇게 힘듭니까? 네. 제가 생각해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게 맞아요. 자, 하지만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메시아가르 어디서 들어봤어요? 오메시아가리 끄다사이 이런 단어 공부했었잖아요. 그쵸? 천천히 드세요. 유꾸리 오메시아가리 끄다사이 이런 단어들 저희 공부했었기 때문에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는 경어 표현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구나. 그냥 저희가 말하는 뭐뭐 합니다의 형태인 마스형 그리고 두 가지 나를 낮추는 겸양어 상대방을 높이는 존경어 이렇게 세 단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조금 너무 특징이 없기 때문에 마스형이라고 그냥 정리하기 때문에 경어 표현 버전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저희는 이걸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겸양어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겸양어라고 합니다. 원래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너무 문법 공부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잘 책장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겸양어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불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먹다, 일본어로 다베루, 그쵸? 그거의 겸양어는 뭐였죠? 저 이타다키마스 하잖아요. 저희 잘 먹겠습니다 할 때 그거 나를 낮춘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먹는 거니까 잘 먹겠습니다 하니까 나를 낮춘 표현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불규칙인 거예요. 다베르는 다베마스 이런 걸로 저희 했죠. 다베마스. 그리고 마스의 과거형은 마시다 라고 해서 모든 동사에 적용되는 이런 문법을 배웠는데 안타깝게도 겸양어 중에서는 이런 불규칙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지만 공부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저희가 이미 18강에 걸쳐서 했던 표현들이기 때문에 아, 이게 그 표현이었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스루 일본어로 뭐죠? 스루가 일본어죠. 스루가 한국어로 뭐죠? 하다, 공부하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럴 때 그거의 겸양어 표현은 이타스라고 합니다. 이타스. 한국어로 뭐죠? 하다, 들이다 라는 거죠. 하다라고 하니까 왠지 경어 표현으로 바꾸면 하시다로 바꾸고 싶은 느낌이 들죠. 네, 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요. 겸양어의 포인트는 주체가 내가 돼야 됩니다. 하시다는 동사로 경어가 맞죠, 한국어에서. 근데 주체가 뭐예요? 누군가가 하는 거죠. 뭐 사장님이 하시다, 그렇죠? 대표님이 하시다, 부장님이 하시다 이럴 때 쓰잖아요. 그래서 딱 한국어로 느꼈을 때, 한국어로 딱 바꿨을 때 주체가 내가 아닌 것들은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뭐뭐뭐 해드리다. 저희 어떤 거 공부했죠? 송부 드리겠습니다. 메르오 고소후 이타시마스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메르 이타시마스, 아이사츠 시마스 이런 것들 다 여기 겸양어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거 한국어로 해볼게요. 메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인사 드리겠습니다. 누가 했어요? 내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이 겸양어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외우실 수 있겠죠? 자, 가다, 입구의 겸양어는 뭘까요? 그렇죠? 우까가우죠. 저희 이거 어디서 공부할게요?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런 거 했잖아요. 주진이 오우카가에 시마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어렵게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우까가우가 기본형이고 이것은 입구의 겸양어입니다. 따라서 한국어로 이거를 해석을 한다면 찾아뵙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10시에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불규칙 동사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정리를 제가 뒤쪽에 해뒀으니 그냥 한 번씩 읽으시면서 이제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형태입니다. 형태가 있으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시죠? 자, 어떠세요? 오, 고, 미와 허 들어가고요. 마스형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루 이타스가 들어가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루 이타스가 이미 겸양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형태적으로 겸양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자, 오네가이 시마스 아까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너무 많이 쓰셨죠? 아까 주문할 때도 그랬잖아요. 여기 계산해 주세요. 오카이게 오네가이 시마스. 그렇죠? 메일 보내주세요. 메일을 고소후 오네가이 시마스 이런 거 했죠. 이거 형태 자체가 이미 오네가이 시마스, 오네가이 이타시마스 라고 해서 형태 자체가 겸양어인 겁니다. 밑에 한번 볼게요. 읽어보시겠어요? 오우까가이 이타시마스죠. 오우까가이 이타시마스. 우까가오가 뭐였죠 원래? 그쵸? 입구였잖아요. 그래서 입구의 겸양어를 또 마스형으로 바꿔서 오우까가이, 우까가이마스 마스형으로 바꿔서 또 이타시마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더 정중하게 말을 했구나 라는 식으로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장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딱 들었을 때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다 라고 감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하자면 오네가이시마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우까가이 이타시마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